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쁜 짓은 벌을 받는 당연한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어제 집회, 어제가 아니죠. 토요일날 이번에 갔을 때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청년 커플들 손잡고 다니고, 그리고 등에 뭐 이렇게 써서 붙이기도 하고,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희망이 보입니다. 이야, 이 강신업이 얼마나 김건희 뒤에서 밀어줬는데 강신업을 탈락을 시켜. 아유, 미치겠다. 그리고 강신업은 이태원 참사 추모에서 추모가 아니라 난동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저는 오히려 얘들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면 국민의힘에 그런 들이 몇 명이 있어야 이게 국민들이 보거든요. 저런 애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거, 예전에 뭐 그 혈서 쓰고 뭐 온갖 별 아주 꼴통짓 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게 장제원. 근데 왜 장제원도 아들이 말썽이야. 김도읍, 장제원, 뭐 이런 애들, 이런 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탈락을 시켰어. 저는 이거 참 아쉬워요. 이러면 안 돼. 국힘에서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정정하세요. 뽑아야 돼. 이거 강신업 뽑아야 돼. 강신업이 탈락하고 결국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게시물에 두 가지를 남겼는데, 국민의힘이 탈락 이유도 밝히지 못한 채 강신업을 컷오프했다. 국민의힘은 끝났다. 한마디로 족같은 당이다. 이거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강신업이 쓴 말이에요. 나는 국민의 짐을 탈당한다. 나 할 말 잃어버렸다. 그리고서 거기서 화가 안 풀렸어요. 강신업이 3시간 뒤에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 강신업은 국민의힘 선관위와 선관위원 전원을 내일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국민의힘 선관위 다 고소하고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들고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그래야 거기 대표 자리도 얻고 국회의원도 한번 하시고. 아, 씁쓸해. 그리고 잠깐 외신으로 넘어갈게요. CNBC에 한국이 역대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를 냈다고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이야, 윤석열이 또 여기까지 진출하나요? 이제 CNBC까지 진출해요. 키포인트에 보면은 한국은 2025년 475억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1956년에 관세청이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악의 무역 적자를 냈다. 이렇게 안 좋은 일에 웃음이 날까? 다 윤석열 때문이야, 윤석열. 키포인트 두 번째가 1월 수출.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저도 커뮤니티에 몇 번 글을 올렸는데 1월 수출이 한국이 120억, 마이너스 120억 정도 나왔죠. 역시 CNBC에서 보도하길 1월 수출은 463억 달러, 16.6% 감소한 반면 수입은 2.6% 감소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보면은 1956년, 시점이 1956년이죠. 이때 처음으로 창설돼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마이너스 21빌리언, 이게 1996년 IMF 때죠. 그 다음에 볼게요. 2008년 마이너스 13.27빌리언, 이게 금융위기 때죠. 근데 윤석열은 2022년 마이너스 47.47빌리언. 이것도 계산해볼까요? 나 이거 계산기 몇 번 틀어야 되냐면 빌리언까지는. 그리고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 얘기를 하죠. 이제 중국의 개방 정책과 주변 경제의 예상치 못한 성장으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 뭐 어쩌고저쩌고 이딴 얘기 짓거리고 있죠. 이게 코로나 때랑 비교가 되냐 이거예요. 지금 경제 상황이 코로나 때랑 비교가 되냐 이거야. 젊은 사람들이 제 영상 시청하고 제 댓글에도 자꾸 이제 조금 젊은 분들 뭐 40대까지도 40, 50대 분들도 와가지고 뭐 악플 달고 하는데, 아예 좀 눈이 있고 머리가 있으면 제발 좀 생각 좀. 이거 나오기 전에 최백운 교수가 그 얘기 했었죠. 1월 무역 적자 마이너스 127억 달러, 2000년 이후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 1년치 기록과 맞먹는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답에도 나오고 뭐 김어준 뉴스공장도 나오고 해서. 근데 중국의 수출이 줄은 거는 윤석열 네가 있잖아 이거. 중국에서 봉쇄 들어가고 뭐 이거 당신이 한 거 아닌가?
아니, 개선할 의지가 있었으면은 벌써 뭐 중국에 넘어가서 비행기 타고 아니면 뭐 김정은처럼 기차를 타고 중국에 가서 얘기를 하던 뭔가 여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 탓하니까 그래프 확대해서 다시 또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을 때 2017년에 95빌리언 정도 최고치 찍었지만 그 이후에 코로나 터지면서 2019년에 38빌리언으로 많이 떨어지고 근데 2020년 44빌리언이고 2021년에 29빌리언인데 그 힘든 코로나 와중에도 이명박근혜 정권 시대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놨잖아요. 그리고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2022년에 물론 5월달이니까 5개월치는 문정부가 했다고 쳐요. 그래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2023년 넘어가서 한 달 만에 마이너스 100억 기록했잖아요. 마이너스 120억. 누구 탓이에요 이걸? 와 정말 있어. 그리고 중국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하겠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가면 요즘에 5일이면 배송되는 거 알죠? 대대적인 광고를 했어요. 연말부터 11월, 10월 이때부터 5일 배송. 한국에 5일 배송하겠다. 저도 물론 11월 달에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10월, 11월 이때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왜 그러면 가격도 쌌어. 그리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 제가 짐볼 폴대를 사는데 하나에 15,000원 뭐 이 정도 해요. 중국에서 사면요 2개를 사요. 12,000원. 거기다가 배송비까지 공짜야. 한국에 16,000원에 배송비 3,000원 붙으면 19,000원이거든요. 한 개에 제가 살 수밖에 없죠. 중국에서. 알리가 좋아서 하겠습니까? 중국 회사들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뭐 하고 있나요?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뭔가 길을 열어주는 게 대통령의 목 아닌가요? K2 전차 노르웨이 무산됐다는 기사가 떴는데 이것도 참 재미나요. 뭐 지금 동아일보에서는 좀 더 어떻게든 옹호해 주려고 하는데 K2 전차는 그 폴란드에서 1000대 수출한 걸로 유명하죠. 거기서 작년에 180대 먼저 수출했었고 그것도 좀 이렇게 조기 제작해서 공장에서 좀 집중적으로 달려들어서 제작해서 먼저 갖다 줬죠. 그러면서 동아일보가 이렇게 적었죠. 이번 수주 무산과 별개로 지난 1월 UAE와 35억 달러 규모로 수출 계약을 맺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공2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라고 적었는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UAE 측에 천공을 팔았던 거는 문정권이었었죠. 문정권에서 천공2로 UAE 쪽에 팔았었고 문정권 때 판 천공 때문에 수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제기되면은 이 가능성 때문에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문정권 탓을 하지 말아야지. 한국 언론사들도요. 그리고 뭐 FA, OC에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것도 한번 올해 얼마나 팔지 한번 지켜볼게요. 김건희가 한국 수혜의 날 기념식 참석했죠. 손은 서로를 잇는 목소리. 김건희 손은 뭐 조작을 위한 손이 아닌가? 뭐를 이어? 아, 범죄와 있는